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밤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 빌딩 꼭대기층, 서진 코스메틱이라는 대형 로고가 빛나는 곳에 박서진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45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빛나는 피부와 당당한 눈빛을 가진 여성. 박서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대표님, 오늘 마케팅팀 보고서 검토 끝나셨나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박서진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밤 10시. 또다시 저녁 식사 시간을 놓친 겁니다. 아, 네. 방금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야겠네요. 박서진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단정하게 빛나는 결혼 반지가 있었죠. 결혼한 지 15년.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대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성공한 커리어우먼, 그리고 다정한 남편 강민혁과의 안정된 결혼 생활.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박서진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 강민혁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부사장 자리에 있는 남편이 바쁜 건 이해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해진 그의 태도는 박서진의 가슴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고급 세단을 몰고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오는 길, 박서진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오늘도 늦게 들어오나? 나 먼저 자려고. 내일 일찍 지방 출장이야. 박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출장이라니. 요즘 들어 너무 잦았어요. 차를 주차하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적막한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TV를 보며 그녀를 기다렸을 남편은 이미 침실에 들어가 있었죠. 박서진은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혁은 등을 돌린 채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어요. 박서진은 그의 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그녀의 몸을 적시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과 남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박서진이 눈을 떴을 때 강민혁은 이미 집을 나간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출장 갔다 모레 돌아올게. 이모님께 저녁 초대받았다면서? 잘 다녀와. 맞아요. 오늘은 이모 김수희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박서진에게 김수희는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죠. 어린 시절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던 박서진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피부치인 이모는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었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서진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짬을 내어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저예요. 오늘 저녁 약속 지킬게요. 우리 서진이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김수희의 다정한 목소리에 박서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에 치여 살면서도 이렇게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었죠. 저녁 시간 박서진은 회사를 일찍 마치고 이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아파트였죠. 박서진이 성공한 후 선물한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서진아, 어서 와. 김수희는 밝은 미소로 조카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그녀의 집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모,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제가 도울 일은 없으세요? 다 했어. 앉기나 해. 요즘 너무 말랐더라. 회사 일 힘들지? 박서진은 이모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느꼈죠. 민혁이는 출장 갔대요? 김수희가 음식을 나르며 물었습니다. 네, 내일 모레 돌아온대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자주 출장 가요. 박서진의 말에 김수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순식간에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박서진은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 회사에서 부사장이니 바쁘겠지. 근데 서진아, 민혁이가 너한테 잘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서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죠. 물론이죠. 뭐 가끔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그게 부부 아니겠어요? 김수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그래도 서진아, 무슨 일 있으면 이모한테 꼭 말해. 알았지? 그 순간 박서진의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모의 말투에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죠. 이모는 그저 자신을 걱정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박서진은 문득 남편의 착오를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강민혁이 출장을 갔다고 했으니 차도 없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죠. 강민혁의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박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라더니 차는 왜 여기 있는 걸까? 혹시 계획이 바뀌었나? 하지만 왜 연락은 없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집으로 들어간 박서진은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출장 가방도 없었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차 키가 있는 서랍을 열어보았죠. 비상용 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불안감을 참을 수 없어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비상키로 남편의 차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시보드 위에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영수증이 놓여 있었죠. 날짜를 확인하니 지난주 강민혁이 출장을 갔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박서진의 손이 떨려왔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글로브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성용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박서진은 회사에 가는 대신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습니다. 소형 위치 추적기를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차에 몰래 설치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강민혁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이틀 후 강민혁은 예정대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출장은 어땠어요?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랬지. 피곤하네. 오늘은 일찍 자자. 강민혁의 대답은 짧고 무미건조했습니다. 평소라면 박서진은 더 묻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디로 출장 갔었어요? 부산. 왜? 그냥 궁금해서요.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박서진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불꽃이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죠. 지난 이틀간 강민혁의 차는 부산이 아닌
서울 외곽의 한 리조트에 머물러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서진은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죠. 강민혁은 다시 주말 출장을 언급했고 박서진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박서진은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어요. 강민혁의 차는 서울 외곽의 한 고급 호텔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할 때가 왔다고.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한 박서진은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 한적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지만 강민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 5시쯤 드디어 엘리베이터에서 강민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아한 중년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었죠. 박서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여성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두 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러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박서진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두 사람이 자리에 앉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강민혁과 함께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이모 김수희였어요. 박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눈앞에서 강민혁은 김수희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악몽이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 남편과 이모가 자신의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박서진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떴지만 눈앞의 광경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 호텔 로비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토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박서진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창백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김수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거울 속에서 마주쳤죠. 김수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진아. 박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이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김수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의 귀에는 그 말이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들렸어요. 정말요? 그럼 뭐죠? 제 남편과 팔짱 끼고 손잡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뭔가요? 박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생 처음 이모에게 이런 톤으로 말하고 있었죠. 서진아, 일단 진정하고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여기서 말하기는 됐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박서진은 이모를 밀치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정신없이 호텔을 빠져나와 차에 탔어요.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핸들을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냥 차 안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이모, 그리고 믿었던 남편의 배신.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전 인생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박서진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성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했습니다. 박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회사 일을 위해 따로 마련해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나 좀 만나자. 급한 일이야. 최민준과 박서진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법대를 나온 최민준은 지금 서울에서 손꼽히는 변호사 중 한 명이었죠. 그는 항상 서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2시간 후 한적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최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이가 바람을 피워. 박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누구랑? 이모와. 최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서진의 이모가 누구인지, 서진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게 무슨? 확실해? 어제 호텔에서 두 사람을 봤어. 팔짱 끼고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이모도 나를 봤고, 박서진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최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진아,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최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 이혼을 생각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이혼. 그 단어를 입에 담는 것조차 서진에게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남편과의 이별. 그것은 단순히 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 일단 증거부터 모아보자. 그리고 민혁이의 자산 상황도 파악해야 해. 혹시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최민준의 말에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제는 냉철하게 대처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박서진은 오피스텔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급한 해외 출장이 생겼어요. 며칠 집을 비울게요. 강민혁의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단 3글자의 답장. 평소였다면 어디로 가는데? 갑자기 왜? 같은 질문이 따랐을 텐데. 박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조차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네요. 다음 날부터 박서진은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은 평소와 같이 업무에 집중했지만 일과 후에는 강민혁과 김수희의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위치 추적기는 여전히 유용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패턴을 파악했죠. 그리고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주로 호텔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만났고 룸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것처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 박서진은 호기심과 불안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결심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직접 들어야겠다고. 목요일 저녁 위치 추적기에 따르면 강민혁과 김수희는 다시 그 호텔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박서진은 미리 호텔에 가서 그들이 예약한 룸 옆방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호텔의 특성을 이용해 벽에 귀를 대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박서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서진이가 곧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을 거야. 강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서진이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김수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
서진이는 이제 완전히 내 손아귀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회사는 우리 차지가 돼. 박서진은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회사? 도장? 무슨 소리지? 그래도 신경이 쓰여. 요즘 걔가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어때? 신경쇠약으로 몰아서 금치산자 신청해버리자고. 김수희의 목소리에는 박서진이 전혀 알지 못했던 냉혹함이 담겨 있었어요. 금치산자? 자신을? 박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천천히 가자.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야.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서진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면 평생 호화롭게 살 수 있어. 그 말에 김수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고생하며 키운 조카가 드디어 쓸모가 있게 됐네. 박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웠다고?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키웠고 이모는 자신이 성공한 후에야 가까워졌죠. 근데 정말 이 계획대로 될까? 서진이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걱정 마. 내가 아내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알잖아. 그리고 내가 이미 그 아이에게 약을 타기 시작했다며? 약? 박서진은 순간적으로 지난 몇 주간 자신의 상태를 떠올렸습니다. 불면증, 집중력 저하, 이유 없는 두통. 이모가 준 건강보조제를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어요. 그래. 점점 용량을 늘리고 있어. 곧 정신이 혼미해질 거야. 그때 금치산자 신청을 하면 돼.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계획을 세워왔는지, 어떻게 서진의 재산과 회사를 차지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하게 서진의 재산을 노린 계략이었어요. 박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번 주말에 서진이를 우리 별장으로 초대할 계획이야. 거기서 마지막 약을 타서 먹이고 금치산자 절차를 시작하자. 강민혁의 말에 김수희가 동의했습니다. 좋아. 이제 곧 우리의 인생이 바뀔 거야. 그동안 고생했어, 민혁아.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박서진은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죠. 재산, 회사, 그리고 그녀의 인생까지. 호텔을 나와 차에 탄 박서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그녀를 압도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나 지금 증거 확보했어.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다음 날 아침 박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충격과 배신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녀는 출근하는 대신 최민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민준은 이미 박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넓은 사무실 창문으로는 서울의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자, 여기 앉아봐. 최민준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서진은 녹음된 파일을 그에게 건넸어요. 들어봐. 이것이 내가 어제 들은 대화야. 녹음 내용을 다 들은 최민준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명백한 범죄 행위지. 사기, 강박, 심지어 약물 사용까지. 서진아,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직은 아니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특히 이모가 나에게 약을 탄 증거가 필요해. 박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이성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 자금에 대한 것도 조사해야 해. 강민혁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 최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일단 회사 자금 흐름부터 확인해보자. 그리고 너희 이모가 준 약도 분석해봐야 해.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민주는 재무 전문가를 불러 서진 코스메틱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기로 했고, 박서진은 이모가 준 건강보조제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소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박서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어요. 강민혁과 김수희에게 의심받지 않고 그들의 계획에 순순히 넘어가는 척하며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정말 연기할 수 있겠어? 최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야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박서진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과 평생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어요.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그날 저녁 박서진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집에 들어갈게요. 출장 끝났어요. 아, 그래. 잘 다녀왔어? 강민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박서진은 그 위선적인 목소리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대답했어요. 네, 잘 다녀왔어요. 근데 요즘 계속 두통이 심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많이 아파?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강민혁의 걱정스러운 말투. 하지만 이제 박서진은 그것이 모두 연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진짜 의도는 그녀를 병들게 해서 회사와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이모가 준 약 먹고 있어요. 조금 나아지겠죠. 그래. 이모님이 준 약 꼭 챙겨 먹어. 효과 좋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박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집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모가 준 약은 절대 먹지 않을 것이었죠. 그날 밤 박서진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민혁은 평소와 같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 저녁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박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남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 그래. 이모님이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별장에 초대하셨어. 가자.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박서진은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번 주말이요? 회사 일이 좀 있긴 한데 그냥 하루만이라도 쉬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강민혁의 걱정스러운 말투에 박서진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바라는 대로 아프고 약해지는 척 해줄게. 그럼 토요일 하루만 가죠.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박서진은 이미 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강민혁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이모가 준 건강보조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알을 꺼내 작은 비닐 봉투에 담았어요.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서였죠. 출근길에 박서진은 연구소에 들러 약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는 평소와 같이 업무에 집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후에 최민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회사 자금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지난 6개월간 강민혁이 해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어. 박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약 10억 원 정도. 그것도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계좌로. 그 계좌의 소유주는 아직 확인 중이야. 하지만 일단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어. 박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일궈온 회사의 돈을 남편이 빼돌리고 있었다니. 이것은 또 다른 배신이었어요. 알았어. 계속 조사해줘.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모 별장에 가기로 했어. 그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위험할 수도 있어. 가지 마. 최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 통화를 마친 후 박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뒤틀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가 준 약에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성분이 고농도로 검출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일반적인 복용량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장기간 복용하면 정신적, 신체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모는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의지했던 사람, 친어머니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그날 밤 박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민혁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천장을 응시했어요.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결심이 섰습니다. 단순히 이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악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박서진과 강민혁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김수희의 별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강민혁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회사 일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진아,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내가 많이 힘들었지? 내가 좀 더 도와줄게. 박서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는 방식은 내 회사를 빼앗는 거겠지. 고마워요. 근데 요즘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집중도 안 되고. 박서진은 일부러 약해 보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강민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이모님이 주신 약 꾸준히 먹고 있어? 네, 매일 먹고 있어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계속 먹어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의 말에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몰래 자신의 가방 안에 숨겨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별장에 도착하자 김수희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진아, 많이 야위었네. 요즘 많이 힘들어? 박서진은 그 가식적인 걱정의 속으로 역겨움을 느꼈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네, 좀 그래요. 이모가 주신 약 먹고 있는데도 잘 안 나아요. 그래, 오늘 내가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 그거 마시면 좋아질 거야. 김수희의 말에 박서진은 긴장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차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뻔했죠. 별장 안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세 사람은 테라스에 모여 앉았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곳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자, 서진아. 이거 마셔봐. 내가 직접 우려낸 특별한 차야. 김수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박서진에게 건넸습니다. 박서진은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차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마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향이네요. 그렇지? 이 차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편안해질 거야. 김수희와 강민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오후가 되자 박서진은 일부러 졸린 듯 하품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졸리지? 좀 누워도 될까요? 그래, 서진아. 위층 방에서 좀 쉬어. 저녁 먹기 전까지 푹 자. 김수희가 말했습니다. 박서진은 계단을 올라가 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효과가 빨리 나타나네. 이번에는 용량을 좀 늘렸어. 김수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 이대로 가면 다음 주에 금치산자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야. 서진이가 정신이 혼미하다는 의사 소견만 받으면 돼.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박서진은 조용히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모든 대화가 제대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폰으로 최민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야. 증거 확보 중.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계속해서 약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내려왔어요. 김수희와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저녁 먹을 수 있겠어? 김수희가 물었습니다. 네. 좀 어지럽지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중에도 박서진은 계속해서 혼미한 상태인 척했습니다. 그리고 김수희가 건넨 특별한 와인도 마시는 척만 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민혁이 갑자기 업무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진아, 이거 회사 일인데 내가 한번 봐줬으면 해. 내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거든. 박서진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무슨 서류죠? 그녀는 일부러 말을 더듬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건데 내 도장만 찍으면 돼. 박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가까스로 글씨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서진 코스메틱의 대부분의 자산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는 다름 아닌 강민혁이었죠. 이게 뭐예요? 회사 자산을. 괜찮아, 서진아. 이건 우리 회사에 더 좋은 일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강민혁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서진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내일 보고 결정할게요. 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김수희와 시선을 교환했어요. 그래, 내일 봐도 돼. 오늘은 그냥 푹 쉬어. 김수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밤이 깊어가고 박서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확인하고 오늘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최민준에게 자세한 상황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진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다시 테라스에 모였습니다. 김수희는 또다시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요. 서진아, 어제 잘 잤어? 오늘은 기분이 어때?
김수희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이모. 덕분에 정신이 많이 맑아졌어요. 박서진의 또렷한 대답에 김수희와 강민혁은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차 한 잔 더 할래?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박서진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무슨 말이야?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제 말은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연극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박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수희와 강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진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수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 아니면 제가 수희 이모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에게 약을 탄 것, 제 재산을 노린 것,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박서진은 자신의 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당신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고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강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를 미행했다고? 네, 당신이 저를 속인 것처럼요. 그리고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다 알아요. 해외 계좌로 보낸 돈, 그 모든 것을. 강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그런데 어쩔 건데? 너 혼자서 우리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별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문이 열리고 최민중과 몇 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민혁 씨, 김수희 씨, 두 분 다 사기, 공갈, 약물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언에 두 사람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수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이모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박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모는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었어요? 저를 딸처럼 여긴다더니 정작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내가 뭘 알아? 난 평생 언니 그늘에 가려 살았어. 언니는 항상 모든 걸 다 가졌고 넌 언니의 딸로서 또 모든 걸 다 가졌지. 난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이제 내 차례였다고. 김수희의 절규에 박서진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이모의 이런 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모는 어머니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가난하게 사셨다고요? 제가 성공한 후 이모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드렸는데요. 이 별장도 강남 아파트도 모두 제가 이모를 위해 마련한 거잖아요. 그게 뭐야? 내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넌 항상 우월감에 차서 나를 내려다봤어. 김수희의 눈에는 증오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어요. 강민혁은 어때? 당신이 그를 꼬셨어요. 아니면 그가 먼저 접근한 거예요?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민혁이 대답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넌 항상 일에만 빠져서 나를 보지도 않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리고 너의 소중한 이모님. 그녀는 내가 내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는 걸 알고 나를 협박했어.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손을 잡은 거지. 박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횡령을 이모가 먼저 알았다니.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남편을 협박했다니.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지? 내게는 다른 여자가 있어.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아이도 있지.
박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다니. 이것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어요. 난 널 사랑한 적이 없어, 서진아.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지. 넌 일에만 미쳐 있는 여자였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따뜻한 가정이었어. 강민혁의 잔인한 고백에 박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따뜻한 가정. 이제 교도소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경찰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과 평생의 믿음이 이렇게 끝나다니. 최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박서진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서진 코스메틱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강민혁과 김수희의 사건은 이미 뉴스를 통해 알려졌고 회사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주가는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모든 이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서진이 최민준과 함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최근 벌어진 일들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나눠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강민혁의 횡령 증거와 함께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건재합니다. 강민혁 전 부사장이 빼돌린 자금도 이미 대부분 회수했고 앞으로의 경영 계획도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은 자료를 검토하며 점차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서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회사와 개인 생활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중요성을. 앞으로는 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사회는 박서진의 리더십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위기를 넘어 오히려 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서진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같은 풍경이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내? 최민준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박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혁과 김수희는 어떻게 됐어? 둘 다 구속 상태야. 재판이 시작되면 꽤 긴 시간 감옥에 있게 될 거야.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정의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혁의 다른 여자와 아이에 대해 알아봤어. 그 여자는 강민혁을 만나기 전부터 아이가 있었던 싱글맘이야. 강민혁이 그녀를 만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그게 돈을 빼돌린 이유였어. 박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 마. 그들은 강민혁의 범죄와 무관해.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해. 박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연락해줘.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최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너무 관대한 것 아니야?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을 거야.
박서진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배신과 상처를 딛고 더 강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 달 후 박서진은 마침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15년 결혼 생활의 공식적인 종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고,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서진은 최민준의 초대로 조용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민혁의 전 여자친구와 그의 아들을 만났어요. 9살 남짓한 소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나는 서진이야. 박서진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우예요. 소년의 맑은 눈빛에서 박서진은 어떤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강민혁과 김수희는 각각 10년,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명백했고 증거도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의 전 여자친구와 아이를 돕기 위한 교육기금을 설립했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복지와 균형 잡힌 삶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배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박서진은 회사 옥상 정원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죠. 서진 대표님, 새 프로젝트 회의 시작해요. 비서의 목소리에 박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 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처럼 밝고 희망찬 빛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강함을 발견하게 되죠. 박서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